최측근 한두 명만 겨우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취업 특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은데 네. 우선은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항공사에 전무로 갔다. 그렇죠. 그리고 네. 항공사에 대한 어떠한 경험과 경력과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전무가 그렇죠. 됐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이사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다도 그리고 맞나요? 원래는 그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 원래 그 회사가 그렇게 네. 큰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윤건영 의원인가 하여간 그 친윤계는 그 네. 회사가 무지무지 작은 회사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규모가 되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회사였고요.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스튜어디스, 네. 그리고 각종 하여간 그 비행기 관련 요원들 다 네. 양성했고, 그다음 나름 사무실도 있었고, 네. 하여간 굉장히 규모는 작지만 충분히 항공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 심지어 서울까지 시험 비행도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비행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전문 항공인을 영입해서 국장으로 썼어요. 네. 그 사람이 구마다 아키라라고 일본 원래 파일럿 출신 전문 항공인이에요. 네네. 지금 그 사람을 인터뷰했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난 건데.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일본 ANA 전공수라고 하는 일본 그 항공. 네. 그 있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일본 항공, 일본 비행기 타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잘보다는 작은.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시아나 같은 항공이 네네. 있어요. 요 자리 칼이라면은 네. 아시아나라든가 그런 항공으로 ANA. ANA. 전 일본, 그러니까 올 니폰 에어라인이에요. 아. 그래서 전공수라고 하면 한글로는 한문으로는 쓰는데 네네. 어쨌든 그 항공사도 꽤 큰 항공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항공사에서 파일럿도 하고 전문 항공인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했죠. 타이스타에 영입이 돼서 훈련국장, 그 승무원들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네.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을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맨날 보니까 뭐 이렇게 전무이사실 이런 방이 있는데 한 번도 그 사람 얼굴 제대로 못 봤고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도 안 하더라. 네. 그리고 오히려 딱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데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오로지 한국인 사장 박석호. 그 사람하고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저 사람 누구냐 물어보니까 네. 몰랐냐? 저 사람 저 한국 대통령 사위다. 써닌로. 그래갖고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하고 딱 한 번 얘기 제대로 할 기회가 있어서 네. 얘기를 해봤더니 네.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정말 아무것도 항공에는 모르는 문외한이구나를 자기가 알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네. 그걸 알았냐 했더니 네. 아까 말한 대로 영어를 못하니까 자기 일본인이니까 영어를 네. 항공 사는데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이었죠. 영어로 네. 얘기를 못하니까 나랑 의사소통도 힘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뉴얼 내가 달라고 해서 왜냐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지령이 내려온 게 뭐냐면 한국의 이스타항공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왜냐면 같은 회사니까. 네. 근데 그때까지 또 이 이스타항공의 대외 입장은 네. 타이스타는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요? 완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왜 그래야 되냐면 네. 이상직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게 당연히 문다혜 씨하고 사유가 그럼 거기 왜 가냐 이렇게 연결이 타고 올라가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직 우리는 하여간 이스타항공은 네. 전혀 타이스타랑 아무 관계 없다. 네. 이것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데 네. 그 바로 이제 일본의 훈련국장이 네.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한테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아니 우선 나한테 이스타항공 똑같이 가르쳐라. 승무원들 비행기 운영하는 거, 네. 조종 방식, 네. 인사하는 거 전부 똑같이 이스타항공과 똑같이 해라. 그리고 네. 심지어 승무원들이 쓰는 가방, 네. 무슨 머플러 네. 이것도 전부 이스타항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스타항공하고 다른 회사냐? 그냥 그 안에 자회사지.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타항공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네. 얘기를 했더니 그 서창호라는 사람이 보자고 해서 근데 네. 서창호도 아니야. 제임스야 제임스. 네. 제임스 전사위. 네, 네. 제임스라고 거기서 불렀는데 네. 가서 했는데 영어도 못해. 이제 매뉴얼 얘기를 꺼내니까 매뉴얼이 도대체 뭐냐 무슨 매뉴얼 얘기하는 거냐 딱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항공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네. 자기는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항공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고위직에 있다는 거는 네. 이 사람은 여기 있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 지금 한국 대통령 사위라니까 뻔하다. 네. 내가 보니까 이 회사는 완전히 사기, 치팅 컴퍼니. 치팅 컴퍼니. 영어로 하면 한마디로 떴다방이다. 이거 떴다방. 그래갖고 비자금 만들어 놓고 네. 이상한 짓 하는 회사인데 그 비자금 흐름을 네. 이걸 단속하고 이럴 때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임스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 사위 갖다 놓고 네. 이상하고 나쁜 짓 하는데 방패막이로 쓰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걸 다 썼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문재인 시절에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 민감하잖아. 그렇죠. 그때 그런데- 당시에 쓰신 거예요? 그럼요. 역시 그런데 벡터. 말이죠. 너무 네. 놀란 거는 네. 그럼 이런 기사는 당연히 문재인 청와대의 해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마다 아키라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네. 청와대는 네. 그래서 제가 청와대 대변인한테 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갈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반론이나 해명을 하시라. 네. 했더니 나중에 출입기자 통해서 네. 연락이 왔어요. 네. 뭐라 그러냐. 네. 대통령 가족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는 네.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드릴 말씀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썼어요. 청와대 할 말 네. 없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네. 국민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의혹에 대해서 뭔가 시원한
그 이제 풀이를 안 해주신 거는 있죠.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는 동시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긋기를 민주당 정말 사람들이 그게 아주 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네요. 이분들은요 빼박 증거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냐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해명할 건덕지가 있으면 죽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리고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논두렁에 시계 버렸다. 악의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논두렁에 대통령 내외가 시계를 버렸다고 저런 나쁜 말을 하냐? 근데 실제로 그 시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계 받은 뇌물 받은 거예요. 뭐냐면 그 누구야 박연차가 그 형님 통해서 피아제 준 거는 그 이인규 당시 검사장에 지금 저 뭐냐 책에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뇌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싹 빼고 논두렁에 버렸다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욕보였다. 요것만 계속 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타이스타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정말 재미있는 거는 지금 말한 대로 바로 그겁니다. 아무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